잘 들리시죠? 이번에 할 거는 로그 함수의 뜻과 그래프입니다. 강의 영상을 조금 늦게 좀 찍었는데, 오늘 안으로는 최대한 업로드를 제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제 개념적인 부분부터 좀 먼저 들어가 볼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이제 지수함수에 대한 내용이었죠. 지수함수.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이제 로그 함수입니다. 로그 함수.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배웠어요. 앞쪽에서. A의 X승을 우리가 N이라고 이렇게 두면 이거를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로그의 A의 라지 N을 X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둘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서 Y는 A의 X승 이렇게 두면 어찌됐던 간에 얘가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지수함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로그의 정의를 쓰는 거죠. 어차피 지수함수에서 x는 모든 실수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그거에 따라서 y는 모든 양수가 될 테니까 이 친구를 이제 로그의 정의를 활용해서 계산을 해보자고요. 그럼 계산을 하게 되면 로그의 뭐가 되겠습니까? a의 y라고 하는 것이 x가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짓을 좀 할 거냐면 y랑 x의 위치를 조금 바꿔볼 거예요. 그럼 x랑 y의 위치를 바꿀 때는 이게 단순하게 얘랑 얘는 똑같거든요. 얘를 로그의 정의를 쓰면 얘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숫자는 똑같은데, 여기서 x랑 y의 위치를 바꾸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한 가지의 그게 들어가게 되죠. y는 x의 대칭이다. 뭐 이런 걸 좀 쓰게 될 겁니다. y는 x 대칭이라는 관계 자체가 y랑 x의 위치를 바꿔버리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y는 로그의 a의 x라는 이제 함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이러한 함수를 우리가 로그 함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정을 보면 아시다시피 결국 로그 함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수 함수에 y는 x의 대칭 관계에 있는 걸 우리가 역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수 함수에 역함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는 서로 역함수의 관계, 즉 y는 x 대칭 관계에 있다는 거를 이제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여튼 그 정도 내용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수 함수의 역함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지수 함수의 정역과 치역이 당연히 로그 함수에서는 뒤바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 함수의 정역은 x의 값을 얘기해요. 실수 전체가 해당이 됐겠죠. 실수 전체. 그리고 지수함수의 치역은 항상 이제 양수라는 제한 범위가 붙었었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근데 이제 지수함수에서 역함수인 로그함수에서의 이 친구에서의 정역을 보시면 당연히 x고 y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뒤바꾼 게 로그함수니까 정역이 양수 전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치역이 뭐가 될 거냐면 실수 전체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제가 간단하게 로그 함수에 대한 흐름을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1번과 2번 내용에 모두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봅시다. 로그 함수라는 것은 결국 지수 함수의 역함수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 또한 지수 함수를 통해서 y는 x 대칭 관계를 시켜버리면 이 로그 함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a가 1보다 큰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a가 1보다 클 때는 지수 함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0,2를 지나면서, 얘가 이제 0,2를 지났었죠. 그리고 1,a를 지났었죠. 1,a를 지났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지수 함수가 있을 때 이게 y는 ax승이겠죠. y는 x 대칭을 해주는 거죠. y는 x. 이게 y는 x라고 치면 이거에 딱 대칭이 되게끔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 그럼 얘가 이제 0,2를 지났고 1,a를 지났으니까 반대로 로그 함수는 1,0을 지나야 되겠고요. a,1을 지나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1,0을 지나고 a,1을 지나면서 그래프의 개형이 뭐 이렇게 생깁니다. 딱 대칭이 되게끔. 그래서 요게 요 노란색을 우리가 a가 1보다 클 때 y는 로그의 ax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의 정역은 양수 전체다. 당연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하고
이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제로가 되는 거겠죠.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y는 제로였잖아요. 근데 y랑 x랑 뒤바꿨으니까 이제 이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x는 제로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치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얘가 쭉 밑으로 내려갈 거고요. 얘도 천천히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수 전체의 집합을 띄고 있고요. 우리가 지수함수도 무슨 대응이라고 했냐면 뭐 일단은 정의역 치역은 끝났죠. 정치. 두 번째, 지수함수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1대1 함수다. 혹은 1대1 대응이다.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1대1 함수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증가, 그 다음에 감소, 자 이게 중요하죠. 만하는 함수를 뜻하는 거예요. 1대1 함수다. 그런 얘기를 좀 다루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보시면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증가하고 있다. 1대1 함수 중에서도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그래프다라는 걸 띌 수가 있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뭐 1,0을 지난다와 a,2를 지난다는 뭐 다들 아시죠? 지수함수가 0,1과 1,a를 지났기 때문에 그거의 반대인 로그 함수는 반대를 지나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5번은 이제 점근선의 방정식을 할게요. 전방이 x는 제로다. 그러니까 지수함수랑 좀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함수 정의역은 실수 전체, 치역은 양수. 2번 1대1 함수 동일, 3번 증가 동일, 4번 0,1과 1,a를 지남, 5번 전방이 y는 제로임. 이런 걸 비교해보면 딱 역함수 관계라는 게 눈에 바로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요 상황도 이제 동일하겠죠.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간단하게 좀 그려보시게 되면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y는 x 대칭이라 했기 때문에 y는 x는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의 대칭이 되게끔 잡아주려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이제 여기서 한 점에서 딱 만나는 형태를 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노란색이 바로 y는 뭐가 된다? 로그의 ax다. 언제 범위? 0과 1 사이의 범위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고요. 하여튼 그래프를 그려서 정의역 치역 다시 구해보시고 1대1 함수고 얘는 감소하는 그래프죠. 그 다음 4번은 똑같고 5번도 전방이 똑같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울기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볼 건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A의 X승 같은 녀석과 Y는 이제 B의 X승을 비교를 할 거예요. 예,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이게 세 번째 내용은 아니고 두 번째 이제 페이지는 10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AX승과 BX승 중에서 이제 A가 B보다 더 큰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둘 다 그냥 1보다 크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요게 예를 들어서 A의 X승이라고 한다면 B의 X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만한 거죠. 조금 더. 그러니까 이 B라는 녀석이 더 완만했더라. 그러면 이 친구들의 무슨 함수? 역함수인 로그 함수들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을까 하면 y는 로그 ax와 y는 로그 bx의 그래프를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의 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이제 그려보자고요.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y는 x를 이렇게 쫙 하고 끄면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요런 친구가 바로 로그 ax가 되겠죠. 요런 친구가, 그죠? 그래서 요런 친구가 y는 로그 a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의 이제 bx, 살짝 오른쪽으로 넘길까? 로그의 bx라는 녀석은 지금 요렇게 완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완만하니까 어디에 가깝겠어? y는 x에 더 가깝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생긴다고. y는 로그 bx. 자, 아까 a가 크다 했어요? b가 크다 했어요? a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죠. a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로그 그래프를 봤더니 누가 더 가파르더라? 로그 bx가 더 가파르더라. 그런 거를 이제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약간 좀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로그의 2의 x와 로그의 3의 x를 비교를 했을 때 4x라고 할까요? 4x? 4x라고 비교를 하시면 얘가 x에다가 2를 집어넣었어요. x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로그 2의 2가 비로소 1이 되는 거고요.
이 친구는 x에다가 4를 집어넣어야지만 비로소 로그 4의 4가 1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이 로그가 훨씬 더 느리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체크할 수가 있겠죠. 요게 커지니까. 요 감을 조금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A랑 B가 이런 기울기에 따라서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겠고, 그래프로 판단하셔도 좋고, 아니면 실제로 직관적으로 밑이 2일 때랑 4일 때를 비교해서 여기 x 값이 얘가 적은 값으로 충분한 y 값을 뽑아낼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얘는 좀 큰 값을 대입해야 어쨌든 y 값을 뽑아낼 수 있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직관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9쪽에 있는 3번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요건 잠깐 스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로그 함수 3번 내용과 뭐 4번, 5번 내용이 다 지수함수랑 연관이 있는 그 지수함수 때도 열심히 좀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게 크게 설명을 다루진 않을 거고요. 대신에 이제 3번, 4번, 5번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받아들이는 정도로 3번은 제가 좀 설명을 좀 딥하게 한번 해야 할 거고 4번과 5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연한 소리를 다루고 있고 지수함수 때도 한번 우리가 다뤄봤기 때문에 요거는 설명을 최대한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알겠죠? 일단 3번 내용부터 먼저 보실 건데 이제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 이 내용이 조금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실수 유발의 문제들이 조금 많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로그의 a의 x라는 어떤 로그 함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y는 로그 ax. 그럼 이 친구를 우리가 이제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을 움직일 거예요. y 어디 갔니? 그러면 이 친구는 y는 y-q겠죠. 근데 y는이라고 하고요. 로그의 a에 자 괄호 씌워주고 x-p 그 다음에 플러스 q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하면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던 이 친구를 우리가 로그의 2x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내가 이제 궁금해하는 게 y는 로그의 2배 x-1 플러스 2.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느냐를 묻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친구를 보면 이 너의 그래프에서 x축 방향으로 1만큼이죠.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이동이 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지수함수 때랑 마찬가지로 로그 함수도 가장 특수한 그래프의 가장 특별한 부분이 어디냐면 점근선이에요. 근데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점근선이 y는 0, y는 1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y축 평행이동이 그래프의 개형에 눈에 띄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근데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역함수니까 당연히 x점근선에 따라서 이 그래프의 개형이 조금 바뀌겠죠. 그러니까 y 평행이동이 영향이 있겠습니까? x 평행이동이 영향이 있겠어요. 당연히 x 평행이동이 영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0을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x는 0에서 점근선이 생긴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가 0이 된다는 건 x가 1일 때니까 얘는 x는 1에서 이런 점근선을 띌 거다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다음 뭐 얘가 2,2를 지난다 뭐 이런 걸 좀 살펴보셔도 좋긴 한데 그냥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x 점근선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그래프의 개형만 파악하신 다음에 그어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냥 이 정도만 그냥 살펴보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실 이제 조금 더 올리긴 해야 돼요. 너무 이제 한 칸만 올린 게 딱 티가 나니까. 이왕이면 조금 이쁘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고, 걔를 이제 한 칸 올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한 여기쯤 지나서 얘가 뭐 한 요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쁘죠, 확실히. 자, 그러면 로그 2의 x랑 얘가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이동이 됐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여기 있는 친구들이 1만큼, 2만큼 평이동해서 여기에 딱 닥치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요 지점과 여기 있는 요 지점 있죠. 얘가 1이고 얘가 2입니다.
그러면 1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요 지점과 요 지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를 쓱 하고 그어보시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2일 거고 내가 기울기가 2인 직선들을 이런 식으로 쫙쫙쫙쫙 나열을 하더라도 여전히 이 길이들은 다 뭐 할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지난번 지수함수 때 얘기를 드렸었죠. 그러니까 지수함수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됐던 게 로그함수 때도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를 그 머릿속에서 계속 인식을 좀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이동 했으니까 대칭이동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뤄볼 건데 대칭이동은 뭐 간단하죠. 형태를 제가 좀 그려보면 대칭이동 로그 AX를 뭐 이런 친구라고 가정을 합시다. 로그 뭐 EX라고 할까요? 로그 EX를 뭐 이런 친구라고 합시다. 그러면 X축 대칭이동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니까 X축 대칭을 한 요 친구는 Y는 마이너스 로그의 A의 X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의 X축 대칭이동은 Y축 대칭이동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 거니까 지금 이런 친구는 Y는 로그의 A의 마이너스 X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 친구의 원점 대칭 이동을 시키면 X 자리에도 마이너스 X, Y 자리에도 마이너스 Y를 붙여야 되니까 마이너스의 로그의 A의 마이너스 X다.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대칭 이동이에요. 대신에 이제 조금 주의할 점은 여기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준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거고 여기도 앞에 이제 마이너스가 붙여진다라는 거. 그 사실들은 조금 중요하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여기까지만 딱 끝내면 당연히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실수하는 평행이동, 대칭이동의 문제를 하나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그 주제는 이겁니다. Y는 로그의 2의 X승을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을 통해서 완벽하게 포개어질 수 있는 완파가 아니라 완포죠. 완벽하게 포개어질 수 있는 그런 함수를 찾아라. 뭐 이런 문제를 맞닥뜨리면 반드시 뭘 찾아야 되냐면 기울기가 같다라는 걸 찾아야 되고 기울기가 같다라는 것은 결국 얘랑 동일한 녀석들을 찾으란 소리거든요. 동일한 녀석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뭐 이런 것들은 너무 자명하잖아요. 로그 2의 마이너스 x다. 이러면 이건 대칭이동이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반대로 y는 로그의 2분의 1의 x승이다. x다. 이렇게 하면 얘가 2고 얘가 2분의 1이니까 얘 안 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로그의 성질을 활용해서 2분의 1을 2의 마이너스 1승으로 바꿔준다면 얘는 마이너스 로그의 2x가 되니까 이 친구 또한 x축 대칭이동을 했구나라는 거를 살펴볼 수가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y는 2x승 하면 이거는 애초에 지수함수니까 틀린 거 아님?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친구도 얘를 역함수 취하게 되면 로그가 되니까 역함수 또한 y는 x 대칭이란 걸 아니까 대칭이동으로 포개어질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실수들을 조금 줄이셔야 된다. 근데 여기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거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 자, 잘 보세요. 당연히 여기까지 쓰면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 never ever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통해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써져 있으면 살짝 뇌정지가 옵니다. 왜 그러냐? 로그 4의 x의 제곱을 4를 2의 제곱으로 앞으로 빼고 x제곱이 있는 이 제곱을 앞으로 빼게 되면 결국 이 친구랑 같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냥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얘랑 얘가 똑같으니까 얘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건 틀렸습니다. 자, 이거 왜 틀렸냐? 이거는 우리가 대수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동일할 수 있어요. 대수적으로는 동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프적, 기하학적으로는 동일하지가 않아요. 기하학적으로는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한번 보시면 로그 4의 x의 제곱의 정의역의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우리가 x의 제곱이 0보다 커야 되는 조건이 있죠.
왜냐면 x가 0보다 큰 게 정역의 범위였네. 그게 진수 부분에 있는 이 친구와 양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진수 부분에 있는 친구는 x제곱이니까 사실 x의 제곱이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은 결국 뭐랑 동일하냐면 x랑 0이 아닌 모든 실수라는 말과 동일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생각해보세요. x가 0만 아니면 사실 어떠한 숫자를 집어넣더라도 제곱하게 되면 항상 양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노란색에 대한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로그 2x의 그래프가 로그 ax의 그래프가 요거인 반면에 이 노란색으로 색칠한 이 로그 4의 x제곱 이 그래프는 동일하게 형성이 되지만 사실은 양 사이드에 이렇게 두 개 존재한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양 사이드에 있다 보니까 이 친구를 평행이동시키거나 대칭이동시켜도 절대 이렇게 분신술 마냥 두 개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겠지.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거냐? 이 친구를 이렇게 써볼게요. y는 로그의 8의 x의 3승 이렇게 쓸게요. 그럼 얘도 2의 3승이고 얘도 3이니까 넘기면 2, 3, 3 약분되니까 얘는 이제 로그 2x랑 동일한 거죠. 그랬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노란색에서 이거랑 다르다 했으니까 얘랑 얘도 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또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가 노란색에서 저두를 왜 틀렸다 했냐면 정역의 구간이 달랐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얘 정역 구간은 x의 3승이 0보다 크다잖아요. 그 다음에 얘 범위는 x가 0보다 크다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x가 이제 x의 3승이 0보다 큰데 이거랑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죠. 왜 똑같냐라고 하면 간단하게 증명은 이렇게 할까요? x 곱하기 x의 제곱 이렇게 바꿀게요. x의 3승을. 근데 얘가 항상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친구도 항상 양수의 범위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x의 3승이 0보다 크다라는 거는 결국 얘가 양수가 되어야 된다. 왜냐면 얘가 양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실수 범위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즉 이거는 동일합니다. 예. 이 친구는 평행이동시켜도 얘가 돼요. 이건 된다고. 근데 얘는 안 돼. 그래서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렇게 짝수 제곱이 되어 있을 때는 계산값이 양수가 되는 게 0만 아니면 되지만 이렇게 홀수일 때는 홀수들끼리는 사실은 대소관계가 다 동일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여튼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이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생각보다 정말 좀 개념이 좀 깊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개념을 좀 깊게 공부를 좀 해놔야 우리가 평행이동, 대칭이동 할 때 절대로 실수가 없다라는 점을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소관계에 대한 내용은 가볍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소관계. 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로감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로감수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증감수잖아요. 증감수 특성상 뭐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대소관계. 그러면 이게 이제 y는 로그 a의 x라고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a가 1보다 큰 거죠. 이 상황은. 그죠? a가 1보다 그런 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x1랑 x2 중에 x2가 더 큰 거죠. 근데 x1과 x2 중에 x2가 더 크다면 증감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함수값도 얘가 더 클 거다. 그래서 로그 a의 x1 그 다음에 로그 a의 x2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요거를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요 상황이더라도 a가 1보다 크면 요거를 만족시키는 거고요. 반대로 요 상황이더라도 이제 이걸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5의 100승, 자, 그 다음에 뭐 3의 100승 이런 거는 밑이 얘가 훨씬 작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5의 20승 이러고 있고 20의 5승 이러고 있으면 사실 얘가 큰지 파악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로그를 씌우는 거예요. 상용 로그를. 상용 로그 이렇게 씌워요. 상용 로그 이렇게 씌워. 그러면 이게 계산이 깔끔하잖아. 20 로그에 5. 맞죠? 그 다음에 이게 얼마? 5 로그에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로그의 20도 상용 로그표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고 이 로그의 5도 상용 로그표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계산하려면 로그의 4 더하기 로그의 5 이렇게 쪼개서 계산을 하긴 해야 되지만 아니면 이 친구를 1 더하기 로그의 2로 바꿔도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 값이 나오고 여기 값이 충분히 쉽게 나오겠지. 그럼 이걸 통해서 얘가 뭐가 큰지가 보일 거고 그냥 그대로 위로 올라가서 아 얘가 크구나 이런 기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 4번을 배우는 이유가 이렇게 쓰기 위함이에요. 두 숫자의 대소 비교를 할 때 양변에 로그를 씌워서 상용 로그표로 쉽게 계산한 다음에 그걸 다시 역으로 올라가면 이걸로 계산했을 때 오른쪽이 더 커. 그러면 애초에 얘가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대소관계를 배운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내용은 최대 최소인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식은 매우 쉽습니다. 어떻게 구하면 되죠? 그냥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의 범위다. 그럼 그 범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라면 당연히 얘가 최대가 되겠죠. 얘가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로그 AX에서 Y는 로그 AX에서 A가 1보다 크면 증가하잖아요. 증가한다는 거는 X 값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진수 안에 있는 이 값이 커질수록 Y 값도 자연스럽게 커진다. 그 논리를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1보다 작은데 0보다 큰 상황에서는 감소함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안에서는 X가 커지면 Y의 값은 자동으로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어쨌든 로그함수 자, 페이지는 114페이지를 피기 전에 113페이지부터 먼저 조금 보도록 합시다. 13페이지. 자, 113페이지에 몇 번을 볼 거냐면 이제 1번을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y는 1번이죠. y는 10분의 1의 x승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니까 x는 10분의 1의 y승이 될 거고요. 그럼 이게 지금 x랑 y랑 위치를 바꿨으니까 y는 x 대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로그의 정의를 활용하면 y는 로그의 10분의 1의 x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역함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사실 얘만 구해도 되는데 요거까지 딱 정리를 해주면 훨씬 더 깔끔한 그런 식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번 문제도 동일하겠죠. y는 로그의 5의 x가 있다. 그럼 이 친구의 x랑 y 위치 바꿔주면 x는 로그의 5의 y가 될 거고 요걸 다시 지수의 정의, 즉 지수 파트로 바꿔서 설명하면 y는 5의 x승이다. 이렇게 가볍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3번 내용을 보시면 하나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보도록 할게요. 3번에 4번. 3번에 4번을 보시면 y는 로그 3에 괄호 열고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에서 우리가 x분의 1을 처리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로그의 3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지 말까요? 이렇게 안 바꿀게요. 그냥 로그 3의 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생겼냐를 좀 궁금해 하겠죠? 당연히. 그쵸? 그냥 이 마이너스 x분의 1을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1승 아까 했던 것대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이렇게 보셔도 되죠.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의 의미가 어찌 됐던 간에 역수의 의미니까 마이너스 x분의 1이나 마이너스 x의 역수나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을 이 마이너스 1을 바깥으로 떼면서 마이너스 로그의 3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이 로그 3의 x의 원점 대칭의 구조니까 원점 대칭 시켜서 요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가 4번의 그래프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내용은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라고 하는데 하나만 할게요.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로그의 3분의 1의 x-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3분의 1이
밑이 지금 1보다 작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1보다 작기 때문에 감소함수예요. 감소함수. 그 말은 이 진수 부분이 커질수록 전반적인 값은 줄어들 거고 여기 값이 작아질수록 전반적인 값은 커지겠죠. 그럼 이 x-4가 언제 제일 커질 거냐면 5를 대입했을 때가 얘 값에서 제일 클 거예요. 그래서 x에다가 제가 5를 대입하게 되면 y의 값은 0이 될 거고 왜냐면 5 집어넣으면 1 되니까 이게 맥시멈 값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x의 값이 만약에 제일 큰 13을 집어넣게 되면 이거는 로그의 y는 로그의 3분의 1의 9가 될 거라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게 제일 작은 미니멈 값이 된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다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제가 대표제 10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제 10번. 페이지는 114페이지고요. 대표제 10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fx가 마이너스 로그 4의 x라고 정의가 되어 있죠. 기억을 보시면 감소함수라는 주제가 나와 있는데 f는 감소한다. 감소함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마이너스 로그 4의 x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원래 로그 4의 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근데 마이너스 로그 4의 x는 이 마이너스가 y쪽으로 이렇게 이항을 시키기 때문에 x 대칭이에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로그 4의 x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 노란색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 뭐 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억이 맞는 거고요. 니은을 보시면 F1과 F3을 더한 게 EF2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F1과 F3을 더한 게 EF인데 2를 양변에 나눠버려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처리를 해버리면 되죠. 2분의 F1 더하기 F3이 F2보다 작냐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러면 F1과 F3의 평균입니다. 평균. 그럼 F1과 F3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여기가 1일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연장을 해서 2가 대략 여기쯤 있다고 치고 3이 대략 여기쯤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F1과 F3의 중간은 이 점을 연결을 시켜서 가장 한가운데 있는 점을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지도록. 그럼 요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얘가 되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F2라는 값은 요 밑에 있는 함수 값이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다라는 말이 모순인 거죠. 왼쪽이 정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디귿으로 가보시면 그래프는 함수 y는 4분의 1 로그 2의 x의 제곱과 x축에 대해서 이제 대칭이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실제로 y는 로그의 4분의 1의 x의 제곱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 상태 4분의 1의 로그의 2의 x제곱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얘는 x의 제곱이 0보다 크면 되기 때문에 정의역의 구간은 x가 0이 아닌 실수 전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래프가 달라요. 정의역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이 무조건적으로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뭐 실제로 계산하면 되겠죠. 얘는 로그 성질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실제 값이 로그의 4x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랑 똑같은 건 맞는데 사실은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란색은 어떤 짓을 해도 이 초록색이 절대로 될 수가 없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대표유제 11번에 있는 1번과 2번을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11번의 1번부터 먼저 보시면 함수 fx의 그래프의 점근선이 x는 4고 그 다음에 f7은 8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fx가 현재 밑이 지금 로그 3인 거잖아. 3 맞죠? 그럼 점근선이 여기서 4라는 거 x는 4라는 거는 점근선은 이렇게 표기가 돼야 돼요. 왜냐면 내가 4를 대입했을 때 진수 부분이 제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플러스 b라고 두면 되고 걔가 7,8을 지난다 했으니까 f에다가 7을 대입하게 되면 얘는 1 더하기 b가 되고 그 값이 얼마입니까? 8이 되게 되니까 b는 7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b가 7이고 a가 마사니까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답은 3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함수 y는 로그 2의 8x-24 더하기 3의
2x의 그래프는 로그 2x의 그래프를 x축 방향 이만큼 y축 방향 b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 형태를 조금 바꿀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로그 2의 8x-24 더하기 3인데 이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되는 거는 그대로 내비두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게 이제 이 친구를 보면 우리가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 평행이동, y축 방향 지금 평행이동을 하고 있는 상태, a만큼 평행, b만큼 평행이동해서 얘가 되고 있는 상태죠. 맞죠? 얘가 되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형태가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앞에 x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8이 있네? 그럼 계산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있는 이 8x-24를요 8 곱하기 x-3 이런 식으로 바꿔줘서 로그의 성질에 따라서 진수를 쪼개는 조건으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로그 2에 8 더하기 로그 2에 x-3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로그 2의 8이라는 값이 3이 될 테니까 로그 2의 x-3에서 3을 더한 6이 정답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로그 2의 x-3에서 더하기 얼마다? 6을 한 거다. 그러면 이걸 보면 x축 방향으로는 3만큼 평행이동, y축 방향으로는 6만큼 평행이동 한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3과 6을 각각 구하시면 답이 될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대표 예제 12번을 보시면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프를 잘 그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이 절대값을 활용하는 그래프 문제들이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그림을 잘 그려놓는 게 좋을 거다. 자, 이거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기존에 있는 y는 fx가 지금 로그 3의 x입니다. 로그 3의 x. 그래서 y는 로그 3의 x의 그래프를 어떻게 보면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거죠. 그 시킨 다음에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x축보다 아래 방향에 있는 친구들을 다 접어서 올려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x축 잡아주고 y축 잡아준 상태에서 자, 이 로그 3의 x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점근선이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맞나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키니까 그냥 그래프를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친구를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을 접어서 올려주면 바로 이 주황색의 그래프가 우리가 원하는 이 그래프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y는 f의 절대값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fx에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절대값을 지금처럼 이렇게 씌워놓은 상태죠. 자,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 마이너스 1을 기준해서 얘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f에 그냥 x 플러스 1이 나올 수도 있고요. f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거는 기준이 x가 마이너스 1 이상일 때고요. 요거는 기준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인데,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x축, 그 다음에 y축. 그러면 fx가 이렇게 생겼을 텐데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리고 0,0을 지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게 f의 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근데 x가 마이너스 1 이상일 때 그게 채택되니까 이게 그대로 그려질 거고요. 너라는 녀석은 어떤 친구냐면 fx를 자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원래 fx가 있으면 얘를 f의 마이너스 x로 바꿔주신 다음에 걔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키니까 f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fx를 우선, fx가 얘예요. 우선 y축 대칭 이동시키면 얘가 될 거고 걔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결국에 이런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이게 f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가 채택이 되는 거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형성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 두 그래프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것도 뭐 그림이 그대로 그려져 있으니까 그냥 테트리스만 좀 잘하면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여기 있는 친구를 우리가 로그 3의 x라고 뒀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를 우리가 y는 자, 2 로그 4의 x인데 바꾸시면 로그 2의 x로 바꿀 수 있는 거 알겠죠? 그럼 마이너스 3. 그럼 따라서
3칸이 내려간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어 보시면 이 길이들이 다 같아요. 그리고 이 길이가 다 3으로 일정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x는 4랑 x는 3. 그래서 x는 4를 제가 대략적으로 여기쯤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x는 10이라는 녀석을 여기쯤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걸로 둘러싸인 거는 어찌됐든 여기 있는 친구가 그대로 올라가면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라서 이 부분을 여기다가 이제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리긴 했는데 여튼 결국에 우리한테 구하라는 거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랑 면적이 일치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이제 밑변의 그 가로의 길이는 6이 될 거고 요 길이는 3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정답은 18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 판 다 지우고 그 다음 예제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y는 로그의 5의 x 플러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역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얘 역함수가 y는 5의 x 플러스 b 마이너스 7일 때 자, 그때 상수 a랑 b의 값을 찾아보시오. 뭐 이런 말들이 적혀 있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로그 함수의 역함수가 지수함수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로그 함수의 밑이 5인데 지수함수의 밑도 5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y는 x 대칭 관계에 확실히 놓여져 있는 게 맞는 거죠. 역함수라는 말이 있더라도. 그럼 나름 조금 처음에 접근할 때 뭐 무작정 쟤를 역함수로 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좀 드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y는 x 대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y는 제로가 됩니다. 근데 y는 x 대칭이 동안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x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현재 이 친구의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7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역함수로 대칭 이동을 했네. 그 말은 이 로그 함수의 점근선 또한 x는 마이너스 7이다라는 걸로 살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괜찮으시죠? 따라서 여기가 이제 7이 될 거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나름의 제가 또 팁을 드리면 이렇게 됐으면 지금 이 친구가 지나는 점을 잡을 거예요. 이 친구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5가 되니까 로그 5의 5는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로그 함수가 현재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 계시니 지수 함수는 그거의 역함수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걸 볼 수가 있다고요. 얘 거꾸로 반대로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마이너스 2라는 값이 5에 마이너스 2 플러스 b 마이너스 7이 돼서 넘기면 5라는 값이 5에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되고 결국 이 b의 값이 얼마다? 3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찾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역함수를 활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 풀이는 그냥 역함수를 직접 구해볼게요. 여기 있는 친구를 그대로 얘를 x랑 y 위치를 바꿔줍니다. x는 로그의 5에 y 플러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거를 지수로 바꾸기 위해서 형태를 좀 바꿔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1을 좌변에 이항을 시킵니다. 그럼 x의 플러스 2는 이렇게 될 거고요. 로그의 5에 y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지수로 바꿔주게 되면 y 플러스 a라고 하는 게 5에 x 플러스 2승인 걸 알 수가 있고 여기 있는 친구는 y는 5에 x 플러스 2 마이너스 a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친구랑 여기 있는 친구 같으니까 b는 2가 될 거고요. a는 7이 된다라는 것도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걸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근데 이제 14-4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별표를 한번 쳐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4 자, 이게 뭐냐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의 역함수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역함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조금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 지수함수를 먼저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y는 x 하나 그리고 로그함수도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서로 y는 x 대칭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얘가 예를 들어서 a, b라고 가정을 한다면 너의 친구는 반드시 b, a를 지나는 게 반드시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A, B와 B, A를 동시에 관통하는 그러한 직선을 하나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직선을 잡았을 때 이 직선은 기울기를 찾아보시면 B-A분의 A-B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동시에 나오는 지금 현재 이런 그래프를 맞닥뜨리게 된다면,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구조를 가진 어떤 그런 형태라면 반드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너가 A, B를 지나시면 너는 B, A를 지나는 그러한 그래프가 나올 거다. 만약에 여기가 예를 들어 1,2를 지난다 쳐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너는 2,1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게 직각이면서 요 길이가 같은 이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여기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왜 직각 이등변입니까? 한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게 탄젠트 45도랑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45도, 45도라서 얘가 직각 이등변이란 걸 밝힐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아니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게 하나 비율이면 요것도 하나. 그러니까 1대 1이니까 이게 1대 1이니까 직각 이등변이구나. 이렇게 이제 살펴봐도 좋겠죠. 그러면 4번을 가보시면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예요. 자, 지수함수 y는 ax승이 현재 이렇게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얘는 로그의 ax인데 이거는 딱 봐도 역함수죠. 이 두 개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얘를 관통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현재 등장을 한 상태예요. 자, 그러면 그때 만나는 점 A랑 점 B가 있을 거고, 그 점 A랑 점 B의 길이가 3루트 2라는 정보를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삼각형 하나를 만들어줘요. 그럼 이 삼각형은 직각 이등변이 될 테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는 결국 3대 3대 3루트 2라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3이다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여기의 좌표를 A, B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이 B의 좌표는 반드시 B, A가 된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A, B, A랑 A 값이 있네요 지금. 그럼 A, B라 하지 말고 뭐라 할까요? 알파, 베타라고 할까요? 알파, A 알파승이라고 할까요? 그건 너무 좀 많아.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럼 여기도 이제 A 알파승, 알파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일단 첫 번째 뭘 알 수가 있냐면 여기 길이가 현재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길이가 3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요 길이가 알파고 요 좌표가 A 알파승이기 때문에 A의 알파승에서 알파를 뺀 값이 일단 우선적으로 3이라는 정보를 첫 번째로 얻을 수가 있고,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정보가 두 개가 필요한데 그 정보는 여기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직선들은 반드시 X좌표랑 Y좌표, 이거 형태 바꾸면 이렇게 되잖아요. X좌표랑 Y좌표를 더하면 7이 되는 녀석들의 모임이거든요. 따라서 이 친구 두 개를 더한 A의 알파승 플러스 알파 이퀄 7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식에서 두 개를 더하고 싶겠지만 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쓰는 이유는 미지수를 줄이기 위함인데 이 친구들을 살려놓는다면 미지수가 두 개가 여전히 건재하겠죠. 하지만 이 친구들을 소거시켜버린다면 알파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버리면 2알파라는 값이 4가 나올 거고요. 알파는 2가 될 거고, 자, 알파가 2니까 대입을 다 시켜주면 되죠. A제곱은 2니까 넘기면 5가 돼서 A의 값은 플러스 루트 5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A 값이니까 정답은 루트 5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이제 15번 대소관계를 묻는 문제는 제가 이제 하나만 좀 풀고 그냥 넘기는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할게요. 자, 대소관계 문제는 얘가 이제 밑을 확인하는 거죠. 근데 밑을 지금 1번을 봤더니 밑이 지금 다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다 같아요.
자, 로그의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승으로 바꿀 수 있고 그 3의 마이너스 1승을 바깥으로 보내면서 이 마이너스 1을 다시 진수 부분에 올리면 되니까 5분의 2의 역수인 2분의 5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로그의 3의 2분의 1승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제곱이 되고 그게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니까 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 3의 2가 됩니다. 자, 근데 로그 함수는 밑이 3, 즉 1보다 클 때는 증감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진수 부분이 커질수록 값은 커지기 때문에 네가 1 봤다고 네가 2.5니까 너가 2 봤다, 너가 3등이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도 여러분들이 한번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문제는 아까 이제 풀었던 개념 문제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는 패스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대표 예제 17번.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지수함수 할 때도 사실 최대 최소 문제들을 풀면서 다음과 같은 관련된 유형들을 다 풀어봤어요. 그래서 그 구조가 익히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지수는 지수 부분의 값을 조심하면 되는 거고 밑과 지수 부분의 값만 조심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밑이 1보다 크다면 증가함수이므로 지수 부분이 커질수록 그 전반적인 값들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겠죠. 밑이 1보다 크다면 조금 천천히 올라가지만 증가하는 함수이므로 최대값은 그 로그에 있는 진수 부분이 가장 커질수록 커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1번을 보면 y는 로그 2에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이고 너의 최대를 궁금해 하니까 지금 일단 먼저 봐야 될 건 뭐다? 체크 상황은 로그가 밑이 2다라는 거. 그럼 너가 증가함수니까 결국 이 진수 부분의 값이 최대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진수 부분의 의미가 뭐죠? 이차함수고 얘는 최대값이 존재를 한다 이거예요. x가 언제일 때? 3일 때 존재를 한다. 그래서 여기의 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 3,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9에서 18도 하니까 9가 될 거고 8, 1이니까 1이 되는 거죠. 1이라고 하면 안 되죠. 여기가 1이라고 해도 되죠. 그러면 이 3,1이니까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1이 되니까 로그 2라서 최대값은 제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정역의 구간 그 다음에 최대 최소값의 차를 k라고 하래요. 그러면 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밑이 3입니다. 즉 무슨 함수다?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진수가 최대값이면 최대값이고 진수가 최소값이면 최소값이겠죠. 그래서 진수 부분에 있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3이 되니까 이 부분 어떤 부분? 이 축 부분이 x는 3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구간은 1부터 6이니까 1은 2칸 차이가 나고 6은 3칸 차이 나니까 밑에 있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6일 때 최대값은 3일 때입니다. 그래서 x에다가 3을 대입하시게 되면 3 대입하면 마이너스 9 더하기 18이니까 9 더하기 3이니까 로그의 3의 12가 최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을 대입하면 되니까 6 대입하면 마이너스 36 더하기 36이라 로그 3 되니까 1 되겠죠. 이 두 개를 뭐 하라고 했어요? 빼라고 한 게 k라고 했으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계산하면 얘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로그 3의 3으로 바꿀 수 있고 로그 3의 3은 로그 3의 4로 바꿀 수 있고 너가 k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를 지수의 정의로 바꿔주시게 되면 3의 k승 이퀄 4가 될 거고 결론으로 3의 k승은 4라는 값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대표 예제 17번도 나쁘지 않은 문제였으니까 이것도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길 바라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 예제 18번은 보시면 알다시피 반복되는 형태죠. 이것도 한번 지우고 다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한 판 지우고 이제 남은 두 문제를 좀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대표 예제 18번부터 먼저 보도록 합시다. 대표 예제 18번.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고 나와 있는 상태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복되는 형태니까 일단 이렇게 바꿔 줍시다. 로그 2x를 지금 t로 치환을 할게요. 반복되는 형태니까 무조건 치환 문제예요. 그러면 y는 t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로그 2의 x의 4승은 4로그 2x라고 바꿔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플러스 4t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치환 범위도 당연히 바꿔주셔야 되겠죠?
우리가 8분의 1과 8 사이라고 했으니까 로그 2의 8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로그 2x의 그래프가 요거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8분의 1이 될 거고 여기의 값이 얼마냐면 8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값은 얘는 이제 마이너스 3일 거고요. 요거에 대한 그 값은 얘는 이제 3이 될 겁니다. 로그 얘가 y는 로그 2의 x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로그 2의 8분의 1은 마3이고 로그 2의 8은 3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했기 때문에 t의 범위는 마이너스 3과 3 사이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최대값 구하라고 하고 최소값 구하라고 하는 건 매우 쉽습니다. 자, 이차함수 하나 그려주시고 여기 있는 이 값이 x는 마이너스 2겠죠? 마3은 한 칸 왼쪽에 있을 거고 3은 5칸 오른쪽에 있을 테니까 최대값은 3일 때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일 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4에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따라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7이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3을 대입하면 되니까 9에다가 12 더하면 21에 3 빼면 18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대와 최소도 다 구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번 문제는 이제 로그의 2분의 1의 x를 우리가 t로 치환하는 방법이겠죠. 이 친구를 t로 치환하게 되면 그러면 y는 로그 2분의 1의 4x라고 했는데 로그 2분의 1의 4x는 로그 2분의 1의 4 플러스 로그 2분의 1의 x가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t 곱하기 거기 보시면 로그의 2의 16분의 x 이렇게 되어 있죠. 얘도 로그의 2의 x 빼기 로그의 2의 16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럼 얘가 이제 4로 바뀌겠죠. 얘 t-4니까 그래서 t-4다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 2분의 1의 x를 t로 치환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의 경우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이 뭐 여기쯤 있다고 치면 16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 요 값은 얘가 1이 될 거고요. 여기 그 값은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4에서 t가 1 사이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동일하죠, 이제. 자,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 친구의 그래프는 0과 4에서 근을 가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t축이고 얘가 0이고 얘가 4겠죠. 그래서 0과 4 사이에서 마이너스 4는 저 밑에 있을 거고 1은 여기 어딘가 있을 테니까 요 범위에서 최대값은 마4 최소값은 1이라 최대값은 이 함수에서 최소값은 마4고 1일 때가 최대값이란 걸 알게 되겠죠. 자, 근데 그 로그의 밑이 지금 현재 2분의 1이란 말이죠. 그냥 그런 이제 로그의 2분의 1이라는 값이기 때문에 얘가 감소함수죠. 그러니까 반대로 바뀌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우리가 로그 2분의 1의 x를 t로 치환하는 이 과정에서 결국에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게 뭐예요? y의 최대 최소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y의 최대 최소. 그래서 얘 최대 최소가 궁금한 거고 그 최대 최소는 여기서 고를 수가 있고 여기서 골랐을 때 최소값은 얘, 최대값은 얘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이고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니까 계산하면 다 곱해야 되죠. 48. 마이너스 48이 최소값이 될 거고요. 최대값은 1을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4 곱하면 6이 최대값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틀렸네. 미안해요. 어디서 틀렸죠? 여기가 틀렸네. 요거 틀렸죠. 요거 t-2죠. 왜요? 로그 2분의 1의 4x승은 로그 2분의 1의 4 플러스 로그 2분의 1의 x겠죠? 얘가 t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t-2입니다. 그래서 다시 계산을 해봅시다. 자, 2가 이렇게 있을 거고 4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1은 어디 있어요? 1은 왼쪽에 있고 마이너스 1 더 밑에 있겠네요. 그럼 1 대입하면 답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을 곱하니까 3 이게 최대값 마이너스 4를 넣으면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8 곱하니까 이것도 이런 실수를 좀 많이 하네. 이것도 요 부분 아예 다 틀렸네. 자, 로그 2분의 1의 4x승은 4x는 로그 2분의 1의 4
로그 2분의 1의 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로그의 2분의 1의 16분의 x는 로그 2분의 1의 x 빼기 로그 2분의 1의 16이 되겠죠. 얘가 마 4니까 플러스 4가 되겠네요. 따라서 y는 t-2 t 플러스 4가 맞겠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렇게 생겨서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 4고 얘가 2겠죠. 그럼 마이너스 4에서부터 아까 범위가 어디였냐면 마이너스 4에서부터 1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1은 한 여기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대2, 최대값은 마이너스 4. 근데 마이너스 4일 때는 0을 갖죠. 그래서 최대값은 0,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넣으면 마 3에서 3 곱하니까 마이너스 9가 최소값이 되겠죠. 아휴, 오늘 이제 수업만 지금 거의 한 6타임 하고 있어서 거의 막판 되니까 이제 뇌가 사실 정지가 되긴 하네요. 일단 마지막까지 좀 집중을 해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 예제 19번을 보시면 x가 0보다 클 때 다음 이제 최소값을 구해라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x가 1번 x가 0보다 클 때 양수라는 조건을 줬고 그 다음에 이제 밑이 동일하니까 일단 뭐 하자? 진수끼리의 곱, 즉 로그의 성질을 써보자는 거죠. 그럼 로그 2에 x 플러스 3 x분의 1 플러스 3 이렇게 이제 될 거고요. 그럼 안쪽에 있는 값을 좀 정리하면 로그 2에 요거 계산하면 1, 요거 계산하면 9니까 10이 될 거고 이게 x분의 3과 3x가 될 거라서 이거에 뭘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최소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x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이 3x 더하기 x분의 3 요 값이 x가 양수기 때문에 양수 더하기 양수라서 산술기하 평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최소값을 묻고 있는데 갑자기 산술기하? 당연하죠. 우리가 얘 최소를 찾기 위해선 결국 얘 최소를 궁금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의 이제 최소값을 구해주면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10 더하기 3의 x 더하기 x분의 1은 자 10 더하기 자, 요 친구를 산술기하 쳐버리면 되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해버리는 생각으로 가면 될 겁니다. 요 친구가 2 이상이기 때문에 얘는 6 따라서 16. 그래서 최소값은 로그 2의 16이 된다. 답은 4겠네요. 최소값은. 그 다음에 이제 22번이에요.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x가 1보다 클 때 최소값을 구하라 했는데 x가 1보다 클 때 자, 어떤 이제 구조를 띄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y는 로그의 5의 25x랑 그 다음에 로그의 x의 625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근데 이걸 딱 봤을 때는 느낌이 안 와요. 근데 이제 밑이 서로 다르니까 이 더하는 게 의미 자체가 없는 거죠. 근데 625는 사실 5의 4승이거든요. 5의 거듭제곱이네. 그리고 여기도 5도 있고 뭐 5가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먼저 해보면 좋겠다는 거죠. 이 로그 5의 25x는 이 계산이 안 되니까 혹시 밑변환 공식을 좀 써볼까라는 고민을 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이 친구는 이제 로그의 성질에 따라서 5가 아니죠. 이 친구는 2 플러스 로그의 5의 x가 될 거예요. 직접 계산해 보세요. 더하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바꾸는 거죠. 어떻게? 로그의 근데 이제 바꾸기 전에 이 5의 4승이니까 얘를 이렇게 바꿀까요? 4의 로그의 x의 5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친구를 역수로 바꾸면 결국 로그 5의 x분의 4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거에 지금 뭘 묻고 있어요? 최소를 묻고 있는 거죠. x가 1보다 크다란 말을 줬는데 왜 줬냐면 이 로그 5의 x라는 값이 x가 1보다 크면 항상 양수가 될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항상 양수가 되겠죠.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얘는 2 플러스 요거 곱하면 2 루트 4가 될 거니까 얘가 4겠죠. 따라서 이 값은 6이 된다. 그래서 최소값은 6 이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대표 예제 19번까지 풀었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정리하셔서 꼭 중단원 연습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들 중에 스텝 2나 이런 것들 보면 상당히 어려운 주제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차분히 이제 방학이잖아요. 시간 조금 들여서 차분히 문제를 풀면서 본인의 그런 실력이나 감을 좀 늘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